조선시대 문인화와 함께 유행한 그림이 바로 서민의 생활상과 생활 주변 동식물을 그린 풍속화인데요. 특히 궁중과 양반가에서 널리 사랑받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서책과 책장을 중심으로 일상용품을 적절히 배치한 책가도죠. 정조대왕도 일이 많아 책을 볼 시간이 없을 때는 책가도를 보며 마음을 푼다고 할 정도로 이 책가도를 각별히 사랑했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선비들의 책가도 전통을 이어받아 21세기 책가도를 탄생시킨 작가가 있습니다. 아트 다큐 후아유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고즈넉이 빈 공간에 가만히 자리 잡는 한 권 또 한 권. 빈 칸마다 넉넉히 시간이 채워지고 세월의 두께가 담기면 비로소 거울인 듯 멈춰서는 주인장. 책장에 우주를 담는 사진작가 임수식입니다. 조선 왕조의 마지막 역사가설인 덕수궁. 오늘 전각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덕수궁 곳곳이 네로라 하는 현대 미술가들의 전시장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이죠. 덕수궁의 편전인 덕홍전, 고종 황제가 정무를 보던 이곳에는 임금의 어저 앞에 떡하니 8폭 병풍이 자리를 잡고 앉아 상상력이 발동하게 만듭니다. 여기가 약간 서재 같은 느낌을 더 표현하려고 이렇게 작품 표현한 것 같은데, 우리 조상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놓은 그 책들 같습니다. 이런 책 많이 읽고 관심을 더 가져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의문의 답을 졸리는 바로 임수식 작가. 병풍을 덕홍전에 펼쳐놓은 이유가 있다죠. 덕홍전은 고종 황제가 그 사신들을 아련하던 공간이었거든요. 그 안에 내부에 책가도, 그러니까 병풍이 있었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원래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게끔 작업을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작품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공부방에다 내걸었던 그림, 책가도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입신양명을 기원하는 전통회화 책가도. 하지만 임수식의 책가도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21세기 책가도 속에 가득 찬 건 갖가지의 현대책, 그것도 역사서적이 대부분인 데는 의도가 있죠. 이 덕수궁이라는 공간이 현대 근대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서 근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서재를 방문을 하고 거기서 촬영한 사진들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책가도를 병풍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순간순간 만났던 외부적인 자극들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작업이고요. 임수식만의 책가도를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정물과 초상이란 타이틀처럼 정물인 책장을 개인의 초상으로 본 책가도 작품들입니다. 여기엔 임수식 작가의 초상도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책장으로 만든 첫 작품. 처음에는 그냥 단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장의 모습, 그거의 정물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옮겨놓게 됐는데 그 책장을 가만히 보고 있는 순간 책장 속에서 제 얼굴이 느껴졌어요. 초상으로서의 작업을 계속 10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책장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 다른 책들, 꽂힌 책으로 주인을 유추할 수 있죠. 하얀 전쟁을 쓰신 그 소설가 안정효 선생님의 책장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모두 안정효 옮김, 안정효 역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효 선생님이 번역하신 책들이 여기에 다 꽂혀 있는 거죠. 이회수 선생님 책장이고요. 제가 이 책장을 선정한 이유는 가장 그 선생님의 모습이 잘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목적에 의해서 정리된 책장이 아니라 정말 한 권 한 권 꽂아서 만들어진 책장이라고 느꼈고요. 작가는 10여 년간 400여 개의 주인 다른 책장을 촬영하며 거기 숨겨진 인간의 초상을 담아왔습니다. 책장 주인이 유명인인지 아닌지는 중요치 않죠. 이 책가도를 보신 분들은 책 등에 있는 제목들을 읽어 나가시는데 내가 읽는 책들, 내가 봤던 책들 그런 것들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사람의 취미가 뭔지, 직업이 뭔지, 심지어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알 수 있는 작업이거든요.
그가 이렇게 책과 책장에 특별한 애착을 갖게 된 건 사실 어린 시절부터입니다. 책 한 권 마음껏 살 수 없었던 소년의 결핍 때문이었죠. 제 기억에 엄마는 야쿠르트 아줌마 그리고 화장품 아줌마였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일을 하러 다니셨죠. 예. 어렸을 때 엄마가 아팠어요. 예. 중환자실과 뭐 집을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계속 투병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형편이 좋지는 않았어요. 형편이 좋지는 않았고 그 이후로 뭐 돈이 생기면 책을 사고는 했는데 책가도 처음에는 이제 책에 대한 그 제 욕망의 표출이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중앙대 사진과를 졸업하고 데뷔전을 준비할 때 그가 다시 손에 든 것도 역시 책이었죠. 어릴 때 돈을 모아서 샀던 문고 책들이고요. 무소유, 책은담 이런 책들을 사서 읽었었는데 이 책들이 제 책장 속에 그대로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한 페이지를 모두 촬영을 하고 그 페이지들을 겹쳐놓은 작품이 지금 보시는 이 작품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글씨를 흐릿하게 도무지 알아볼 수 없게 만든 이유는 뭔가요? 기억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또렷한 하루하루가 계속 쌓이면 그 쌓여진 기억들은 희미해지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 유년기의 이야기들을 그런 기억이라는 주제로 풀어낸 작업이 수필이라는 작업입니다. 한 장으로 겹쳐져 글씨가 뭉개지고 사라져버린 책 본문. 이 작업은 그가 책가도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주었죠. 제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전시장에 그 책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대로 옮겨 놓으려고 그랬는데 붙박이로 만들어 놔가지고요. 제 친구가 옮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책가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책가도 작업의 출발은 적당한 책장을 찾는 일에서부터입니다. 공간 291이라고요. 조그마한 대형 공간이자 사진책 도서관입니다. 사진책 도서관답게 책장이 주인인 공간. 들어서자마자 촬영에 돌입하는데요. 그런데 앉았다 섰다 책장의 부분을 다른 각도로 담아냅니다. 그 책장이 책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오브제들이 같이 있는데 한 지점에서만 바라보면 그런 오브제들을 제가 보여주고 싶은 대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각도를 제가 촬영할 때마다 다르게 그렇게 찍죠. 그렇게 찍은 사진은 부분 크기를 맞추고 한 장으로 출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쇄를 하기 위해 소중히 꺼내는 것이 있습니다. 펼쳐보니 사진 출력용 용지가 아니라 보풀하기 그대로 살아있는 거친 질감의 전통 한지. 그 한지에 프린팅되어져 나오는 느낌들이 이렇게 날 것 같지 않고 좀 시간이 깊이 배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느낌이 좋아서 전통 한지를 사용을 합니다. 매끈한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고충도 많았지만 한지에 인쇄된 사진은 채색한 그림처럼 색다른 깊이와 무게감이 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인쇄된 한지를 부분 일일이 찢어내야 합니다. 이제 한지의 그 찢어진 투박한 느낌이 좋았어요. 그게 날카롭게 칼로 베어지면 너무 날카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광계인데 광계가 그렇게 칼처럼 쫙 잘리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게 한지의 질감이 살아있는 사진 조각들을 다시 모아놓고 그가 꺼내든 건 바늘과 실.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이어붙이면 그제야 임수식표 책가도가 되죠. 이렇게 하나의 책장이 완성되기까지 꼬박 일주일이 걸리는데요. 바느질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작업을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조각보 전시를 봤는데 이거다 싶더라고요. 조각보가 상당히 한국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책가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바느질을 한다는 행위가 책장에 시간이 채워지는 것처럼 시간이 쌓인다는 거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작업에 쏟는 시간과 에너지는 그대로 작품 속에 남는다고 믿는 임수식 작가.
그런데 최근 그의 뷰파인더가 책장이 아닌 곳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기 쓰듯 하루하루 꼬박꼬박 주변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사물들을 기록하는데요. 이름하여 이미지 사전 작업. 제 픽셔너리라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픽셔너리는 포토 딕셔너리랑 포토 다이어리의 약자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책으로 묶어내기도 했죠. 고된 작업이지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텍스트보다 이미지가 훨씬 더 사전적인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나의 일기에 등장하는 어떤 사물들을 사전으로 만든 작업이었고요. 제가 찍은 사진과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많이 읽는 사전에서 스캐닝을 받아서 고양이의 사전적 의미, 교실, 군인 그런 식으로 사진으로 사전을 만든 거죠. 이제 그의 작업은 점점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얀 책장을 가져다 두고 책들을 기증받아서 그 책들을 다 흰 종이로 싸는 작업이었어요. 개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동트는 새벽, 막 깨어난 자연 속에 책장을 놓고 증명사진처럼 풍경까지 카메라에 포착하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바벨 시리즈, 어떤 이야기가 담긴 작업일까요? 진리라든지 세상에 대단한 것들 그런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풍경 속에 있고 우리 삶 속에 있다,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벨 작업을 진행을 했죠. 이번 전시에 그는 초대형 책가도를 내놓았습니다. 이 대작은 지금까지 그가 만난 400여 명 각기 다른 이들의 책장을 부분 조합한 겁니다. 개개인이 모여 군중이 되듯 조각조각이 연결돼 거대한 관계망을 형성한 작품이 됐습니다. 저한테는 책장이 우주이더라고요. 그 책장 속에는 무한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만났던 그런 책장은 제가 또 다른 어떤 우주를 만들 수 있는 소재가 되어져서 이런 것들이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어떤 과정인 것 같아요. 책이란 프리즘으로 인간을 탐구하고 책장을 통해 우주를 보는 작가. 오롯이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온 그에게 힘이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하는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 그게 어떻게 아주 감사하게 교차되는 지점에서 제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작업들은 그 작가와 일치되었을 때 가장 큰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작품과 많이 닮아 있는 작가. 책가도라는 작업도 제 자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이 쌓고 경험이 채운 책장처럼 깊이와 무게를 품은 작가 임수식입니다.